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직장이나 모임에는 언제나 누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야근까지 군말 없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반면에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정시 퇴근은 기본이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고 까칠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당연히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이 더 깊은 존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막상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는 언제나 까칠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의 의견을 우선으로 따릅니다. 게다가 그 까칠한 사람이 어쩌다 한번 커피를 사거나 작은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그 뜻밖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유독 좋은 평가를 내리곤 하죠. 반대로 자주 커피를 사주고 굳은 일을 하던 착한 사람이 어쩌다 난처해하며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왠지 서운해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먼저 양보한 사람은 그저 만만하고 편리한 존재로 전락하여 소가리를 하고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날카롭게 세우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는 현실은 참 억울하고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둥글둥글하게 어울리며 모난돌이 되지 않는 것이 훌륭한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막상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서는 마냥 착하고 무던한 태도가 도리어 나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일상과 직장에서 남몰래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씁쓸한 모순과 억울한 마음을 명쾌하게 풀어내기 전에 잠시 저희 채널 들리는 심리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다루기 힘든 사람에게 유독 쩔쩔매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이유는 쉽게 말해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을 더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과 똑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들이게 되면 자기가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게 돼요. 언제나 웃으며 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착한 사람에게는 굳이 잘 보이려 애쓰거나 치열하게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깐깐하고 작은 것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까칠한 사람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몇 배의 신경을 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막대한 감정을 쏟아야만 하죠. 결국 우리의 뇌는 저 까다로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진땀을 빼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분명 나보다 우위에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나의 헛고생을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심리적, 물리적 울타리를 툭툭 건드려 보며 상대방이 얼마나 만만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는지 끊임없이 탐색하려는 기질을 타고났어요.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억지로 웃어넘기는 착한 행동은 타인에게 내 마음의 울타리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며 이곳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빼앗아가도 좋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무방비하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불쾌한 농담에 서늘하게 정색을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반응은 내 소중한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기 방어 행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뾰족한 울타리를 두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묘한 두려움이 섞인 무의식적인 존중을 갖추게 마련입니다. 심리학의 유명한 이론 중 범죄학에서 자주 쓰이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여겨져 결국 더 큰 범죄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죠. 이것은 인간관계의 심리적 경계선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례한 농담이나 부당한 부탁을 한번 허용하고 억지로 웃어넘기는 것은 내 마음의 튼튼한 울타리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그 작은 틈을 보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방어하지 않는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며 점점 더 크고 무례한 요구를 쏟아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보였지만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적 착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소하게 선을 넘었을 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까칠함은 내 영토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보안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까칠함이란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며 상처를 주라는 옹졸한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선명하고 건조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단단하고 성숙한 자기 보호를 의미하죠. 나를 사정없이 갉아먹으면서까지 남에게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맹목적인 집착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실질적인 뇌세포의 파괴를 불러오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억지로 웃으며 수락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온몸에 뿜어내거든요. 이 독성 물질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뇌를 서서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귀한 배터리를 무서운 속도로 방전시킵니다. 결국 남의 감정 쓰레기를 치우느라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뇌는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관찰을 보면 직장 생활의 씁쓸한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져주고 맞춰주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기보다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소모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반대로 타인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관이 뚜렷한 핵심 인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눈치를 보는 사람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눈치보다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의 소신을 전문성과 권위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 단호하게 행동하고 무리한 부탁을 거절했을 때 나를 섭섭하다며 떠나가거나 앙심을 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그동안 군말 없이 제공했던 편리함과 만만함만을 쏙쏙 빼먹으며 이기적으로 착취하던 감정의 뱀파이어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스스로 단단하고 뾰족한 울타리를 세웠을 때 가장 크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울타리가 없었을 때 내 마당에 함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나의 선의를 악용하던 뻔뻔한 침입자들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동등하게 존중해줄 진짜 인연과 그저 나의 착함을 이용하려 드는 가짜 인연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가장 훌륭하고 정확한 심리적 거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까칠한 태도를 장착하는 순간 만만하게 부려먹으려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의 쭉정이처럼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나의 선명한 경계선을 존중해주는 건강한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부탁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눈앞에서 상대방의 실망하는 표정을 마주하는 그 짧은 불편함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그 찰나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스스로의 바보 같은 모습을 자책하고 밤새 상대방을 원망하는 기나긴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0초의 거절이 가져다주는 뻘쭘함은 며칠이면 금방 사라지지만 타인의 무거운 짐을 억지로 떠안고 겪어야 하는 억울함과 피로감은 몇 달 동안 당신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잠시 스쳐가는 실망감이나 서운함보다 내 영혼이 겪어야 할 깊고 긴 상처를 먼저 돌보는 건강한 이기주의를 기꺼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이나 모임에서 냉정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기술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주도권 찾기 기술입니다. 누군가 식사 메뉴나 약속 장소를 물어볼 때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대답하는 대신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한 가지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점심 메뉴 하나부터 내 취향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묵직하고 우아한 경고를 보내는 훌륭한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셔터 내리기 기술입니다. 곤란한 업무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올 때 길게 변명하거나 과도하게 미안해하지 않고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눈을 맞추며 담백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해요. 정당한 거절에 구구절절 변명을 덧붙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선을 넘게 만드는 틈을 제공할 뿐입니다. 감정의 셔터를 단호하게 내리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할 때 비로소 타인은 당신의 단단한 경계선을 인지하고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깊이 나누어 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까칠하고 다루기 힘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쩔쩔매며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해주는 것은 그들의 성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생한 만큼 상대를 대단하게 여기려는 뇌의 합리화와 만만한 대상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얄궂은 생물학적 심리 기제입니다. 언제나 남의 비위를 맞추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착한 태도는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에게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자극이 되어 결국 당연한 권리인 양 무례한 취급을 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내 뇌의 귀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미움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굽실거리지 말고 싫은 것은 싫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건강한 까칠함을 기꺼이 내 삶의 무기로 장착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명확하고 깊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무조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살려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일상이나 직장에서 억지로 참는 대신 나만의 단단한 선을 긋고 지혜롭게 거절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받아본 통쾌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창에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성격 때문에 남의 굳은 일을 억지로 떠안고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 소중한 분들께 명쾌한 해답과 시원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낡고 지루한 상식을 부수고 지친 마음을 유쾌하게 안아줄 수 있는 재미있고 든든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리는 심리와 함께 타인의 눈치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이 있는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